해양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고등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고등어잡이의 배의 1년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2014년 2월 3일 오전 7시 어둠을 가리며 배들이 일제히 출항을 합니다. 해승호 선원들은 최상품 고등어가 있는 제주도 해역으로 갔는데요. 며칠째 수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선단 전체를 책임진 어루장이 느끼는 책임감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어군 탐지기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맞다. 바로. 된다. 내가. 고기를 발견하자마자 배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혹시 고깃대를 놓칠세라 신속하게 그물을 내립니다. 고등어 그물의 길이는 1km. 그런데 한 번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 4분에 불과합니다. 바다에서 펼쳐진 고등어와 인간의 사투였습니다. 선자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나 참네. 뭐라 들어서 형성을 안 들고. 그걸 보고 돌아야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마는데요. 조타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고등어를 놓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등어잡이의 어획 방식은 본선이 고깃대를 빙 돌아 동그랗게 그물로 감싼 뒤 그물의 아랫부분을 조여 안에 갇힌 고깃대를 잡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반밖에는 치지 못해 고등어가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고등어를 잡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등어는 헤엄 속도가 빠르고 푸른 등과 은백색의 배 덕분에 위장술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고등어를 첫 수확한 어느 날 조업이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살아 퍼뜨기는 싱싱한 고등어를 썰어 고등어회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야, 고등어를 회로 정말 신선해 보이네요. 그렇죠. 저도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한 시간이나 그물을 끌어올린 뒤에 맛보는 고등어회. 선상 생활이 참 활기차 보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마침 물때가 좋은 제주에서 다른 여러 선단들도 조업 중입니다. 이때 해승호 선원들은 은빛의 고등어떼를 만나는데요. 어로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그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집니다. 실패의 순간도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꼭 고등어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원 세상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고등어떼입니다. 지느러미를 빳빳하게 세우고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고등어떼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네요. 와, 신기해요. 맞아요, 장관이더라고요. 꽉 채운 고등어떼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런 광경은 뱃사람들도 보기 흔치 않은 광경이라고 하네요.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날 잡은 고등어는 22만 톤. 해승호 선단 몇 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만선입니다. 긴 고생 끝에서야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선원들. 얼마나 보람을 느낄까요? 내 인생이죠. 바다가 내 인생, 내 삶의 전부라고 보는데. 바다가 자신의 삶이라고 말하는 어로장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만선을 꿈꾸지만은 만선의 기쁨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바다. 하지만 늘 풍요로움을 간직한 바다에 감사하며 고등어 산단 해승호 사람들은 오늘도 만선의 꿈을 향해 푸른 바다를 질주해 갑니다. 2부에서는 국민 생선 고등어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영덕의 강공항인데요. 계절마다 자신이 키운 해산물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동해바다 덕분에 사시사철 풍성함을 자랑하는 강구항. 안동 강고등어가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강구항에서 잡은 고등어 중에 싱싱하고 통통한 놈들을 골라 내장을 제거하고 굵은 소금을 적당히 뿌려주면은 짭짤하고 맛있는 간 고등어가 됩니다. 이 고등어를 상자에 차곡차곡 새긴 채 지객꾼들이 지구이고 길을 나섭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 걸음을 재촉하던 이들의 목적지는 안동. 동해바다 영덕을 출발해 깊숙한 내륙지방 안동까지 고등어를 지고 걸어간 200여 리의 이 길이 바로 고등어 길입니다.
고등어가 상하는 걸 막기 위해 강고등어가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안동 화해마을에서는 제사상에 고등어를 올린다고 합니다.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차린 제사상의 제일 중앙에 육고기와 더불어 여러 마리의 간고등어가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꾹꾹. 제사상에 올려질 만큼 귀한 대접을 받은 간고등어는 안동지방 양반들조차 평소에는 잘 먹을 수가 없는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고등어를 잡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어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민들의 밥상을 푸짐하게 하는 국민 생선이 아니라 귀한 사람만 먹을 수 있던 왕의 음식이었던 거죠. 정말 놀라웠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등어의 변천사였습니다. 귀한 생선이었던 만큼 어느 한 부위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생선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등어 내장까지도 말이죠. 우리 밥상에서 쉽게 볼 수 있던 고등어가 전통 요리로 새롭게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어 달 정도 삭히면은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변하면서 젓갈이 곰사가 가는데요. 이 고등어 젓갈이 별미였다는 기록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고등어는 어획량이 증가했고 이제는 서민들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생선인 것 같습니다. 짭짤하게 구워낸 고등어 한 토막이면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낼 정도로 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생선 고등어. 왕의 밥상에서 서민의 생선으로 천년을 돌아 우리에게 온 고등어가 앞으로도 쭉 국민 생선의 명성을 지켜갈 수 있을지 밥상을 마주하며 걱정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국민 생선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준 해양특별기의 고등어였습니다.